롯데야 사익동 오리지널 알고 롯데의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296회고요. 오늘은 3월 6일 오늘 있었던 청백전 소식과 함께 나머지 짧은 소식들 전해드리고 마무리할 텐데, 일단 짧은 소식이 짧으니까 금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코로나 소식이 있는데 안 좋은 소식이지만 그 2명이 추가적으로 이제 확진이 됐다고 합니다. 끝에 부분은 5일 신속 항원 검사에서 2명이 양성 반응이 보여가지고 PCR을 하니까 최종 확진이 나와가지고 2명이 이제 추가적으로 됐고, 사실은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막을 했을 때 이렇게 그 선수들이 코로나로 빠지면은 다소 타격이 있을 거기 때문에 참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에 그 적어도 한 5월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선수들이 출전을 못하는 상황이 제법 계속 생기지 싶어가지고 요런 리스크를 좀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 싶고, 그 다음에 사진 6m 펜스 같은 경우에 사실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이 MLB 파크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사진 올라온 걸 발견을 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지금 보이시겠지만은 좀 생각한 거하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 펜스 자체를 올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철조망만 올린 그런 형태입니다. 철조망만 올린 형태라 가지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상식적인 거죠. 왜냐면은 이 펜스는 그냥 그 콘크리트 벽이기 때문에 요거를 상식적으로 올리는 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뭐랄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펜스는 이 벽 같은 걸 펜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철조망을 오히려 더 이제 많이 높이 올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뭐 좀 우려되는 거는 이제 외야의 요쪽 라인, 그러니까 외야 하단석이 지금 시야가 거의 다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야 하단에서 경기를 보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외야 하단까지 꽉꽉 찰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긴 하겠지만 또 야구를 잘하면은 만원이 계속 차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기를 뭐 투명 아크릴로 해도 반사 문제 때문에 또 시야가 안 좋을 거라서 이 부분은 물론 뭐 팀 전략에 도움이 되고 그 승리에 도움이 되면은 뭐 해야 되는 변화지만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외야에서 보기가 굉장히 시야가 안 좋아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백전 위주로 일단 얘기를 할 거고, 기사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사를 좀 참고를 하고, 저도 이제 중계도 같이 좀 봤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전준우 선수의 그 1루수에 대한 코멘트, 1루수 전준우 코멘트도 조금 있어가지고 요것도 덧붙여가지고 말씀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백전으로 일단 가가지고 한번 보자면은 요런데요. 일단 라인업을 정리를 해보니까 대충 이렇게 나왔습니다. 홈팀 일단 6이닝 게임이었고요. 이닝당 투구수를 제한을 해놓고 진행한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홈팀은 1번 타자 중견수 장두성, 2번 타자 우익수 신용수, 3번 타자 2루수 신민수, 4번 타자 1루수 정훈, 5번 타자 3루수 한동희, 6번 타자 지명타자 추재현, 7번 타자 좌익수 황성빈, 8번 타자 지명타자 강로환, 9번 타자 유격수 박승국 선수였고, 선발은 반즈 선수였는데 이날 그 포수로 예정이 되어 있던 지시한 선수가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강태일 선수군요. 강태일 선수가 그 코로나 때문에 경기를 못 뛰게 되면서 급히 이제 불펜 포수인 최봉천 불펜 포수가 포수를 보호했고, 그래서 지명타자가 2명으로 이렇게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정팀 같은 경우에는 1번 우익수 고승민, 2번 김재유, 3번 좌익 전준우, 4번 중견수 피터스, 5번 2루수 이호연, 6번 3루수 나승엽, 7번 포수 정복은, 8번 1루수 김주영, 9번 유격수 배성근 선수였고, 선발은 박세용 선수였고, 이날 보시면 이제 계속 중견수로 장두성 선수가 기회를 많이 부여받고 있는 걸 우리가 시뮬레이션 게임을 쭉 지켜보면서 좀 볼 수 있어서, 사실 시뮬레이션 게임 동안 가장 좀 눈에 띄는 이름은 중견수 장두성 선수였던 것 같아요. 나머지 선수들은 크게 예상을 벗어나진 않는데 확실히 그 중견수 톱타자 중견수로서 장두성 선수가 팀 내에서 확실히 좀 기대를 많이 받고 있구나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김민수 선수는 거의 이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이루수로 출장을 더 많이 하면서 유격수보다는 이루수 자원으로 팀 내에서 좀 보는 게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은 막 예상이 크게 벗어나는 기용은 또 없어요. 이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번 시뮬레이션 게임을 반복하면서 가장 그 인상 깊은 거는 장두성 선수한테 기회를 굉장히 많이 줬고 팀 내에서도 기회를 많이 준다는 거는 그만큼 정규 시즌 때 좀 활용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4번 중견수로 피터스 선수가 거의 고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뭐 정은 선수하고 두 명이 아마 4, 5번을 같이 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3, 4번이든 4, 5번이든 아무튼 이 선수들이 정은 피터스 선수가 중심 타선에서 활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정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준우 선수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서 이 정도가 좀 특이했고 투수를 보면은 홈팀에서는 반즈 선수가 3이닝 2피안타 2볼넷 노타선지 2시점을 기록을 했는데 이날은 투구수를 정해놓고 했기 때문에 반즈 선수가 사실은 이제 포수를 불펜 포수, 최봉천 불펜 포수가 보다 보니까 비자책 2시점을 했어요. 네, 2시점이 비자책입니다. 그 나다웃으로도 점수를 줬고요. 또 수비 내야 수비 실책도 있고 했었는데 뭐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삼진은 많이 잡았고요. 그래서 투구 내용이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수비의 도움을 못 받았기 때문에 뭐 컨디션은 잘 체크를 한 것 같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온 김영 선수가 2이닝 4타점 퍼펙트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구승민 선수가 이어서 나와서 1이닝 무실점을 기록을 했고요. 원정팀에서는 박세용 선수가 3이닝 2피안타 1볼넷 5타삼진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역시나 굉장히 위력적인 투구를 보여줬고 이어서 나온 이광준 선수가 2이닝 2피안타 4사사구 3사삼진 미실점 4사구가 많았지만은 그리고 실점도 좀 있었지만은 그래도 조금 제구가 들쑥날쑥하는 느낌은 있었어요 사실. 근데 공의 위력은 확실히 있었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나한탁 선수가 마지막으로 이어서 나와가지고 1이닝 2번의 무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세영 선수의 투구 내용에 대한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투구수는 총 46개를 기록했고 최고 구속은 149km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박세영 선수는 이것저것 던져보고 싶었던 구종과 코스를 실험해본다는 생각으로 던졌다. 원래 좌타자 상대로는 슬라이드를 안 던졌는데 오늘 던져봤다. 안타가 된 것도 코스성 안타가 많았다면서 직구 슬라이더의 힘은 좋았다. 커브도 높게 던져보니까 스트라이크 콜이 나오더라면서 역시 그 커브를 활용해가지고 위로 넓어진 스트라이크 존을 좀 잘 활용하겠다는 그런 올 시즌 의도를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인터뷰인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본인은 굉장히 자신의 그 충전되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서 뭐 잘 경기를 치른 것 같고요. 서튼 감독은 이날 청백전을 마치고 소감을 남겼는데 오늘 비록 9이닝 게임은 아니었지만은 선수들이 짧은 시간에 집중력을 보여줬고 다들 역할을 잘 해줬다면서 반즈와 박세웅 선발 투수는 자신의 존을 공격적으로 공략했다. 뒤이어 등판한 김유영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로써 3월 6일로써 상동에서 치르는 스프링 캠프는 마무리가 되고요. 7일 월요일부터 이제 사직에서 다시 훈련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 서튼 감독은 4주간의 상동 훈련은 순조롭게 잘 진행됐다. 디테일에 신경 쓰자고 주문했는데 선수들이 잘 실행해줬다면서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뿐만이 아니라 프런트 오피스, 식당, 구장 관리 등 모든 분야의 스태프분들이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줘가지고 캠프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이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서튼 감독은 전했고 이날 청백전에서 다른 것보다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일단 조세진 선수가 굉장히 타격이 야무졌다는 게 기억이 나요. 라인업 선발은 없었는데 사실 이제 경기가 진행되면서 거의 다 이제 신인급 선수들이 경기를 중반부터 책임을 졌는데 조세진 선수가 굉장히 소위 이제 갖다 놓고 치는 정말 안정적인 타격을 보여줘가지고 이 선수가 정말로 좀 방망이로 우리가 기대 충분히 해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정보근 선수가 송구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루 도루 저주하는 송구가 굉장히 좋아서 역시 수비로는 정말 어디에 내놔도 좀 아쉽지 않은 굉장히 좋은 포수구나 하는 거를 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가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날 경기를 보면 사실 중계를 뭐 계속 다 보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냥 야구를 봐서 좋았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정은 선수의 1루 준비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 인터뷰는 요겁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겹치는 내용도 있지만 이제 이거는 일루수에 관련된 부분을 좀 집중해서 소개해준 그런 인터뷰인데요. 내용을 보자면은 일단 일루 준비에 대해 가지고 준비는 순조롭게 순항 중이라면서 서튼 감독님이 25경기 정도 생각하라고 하셨다. 경기 후반에 일루수를 봐주면은 팀에 엄청난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했다면서 근데 일루수 너무 어려운 포지션이다. 야수의 공을 잘 받아야 하고 픽업 플레이, 번트 작전 등 움직임이 많아야 한다. 전혀 쉽지 않은 포지션이다. 그러다 보니까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면서 일루 수비 어려운 점을 이제 토로를 했고, 그리고 이대호 정훈이 일루 수비에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노하우도 하나하나씩 알려주고 있다면서 일루수 선배들한테 또 고마움을 전달했고요. 그리고 정훈 선수는 특히 주장으로서도 고마운 선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장의 뒷받침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주장 역할을 해야 될까요? 이런 역할을 손아섭 선수가 지난 시즌에 수행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NC로 가게 되면서 정훈 선수가 이 전준호 선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물려받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후배들을 같이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타율 2위로 마무리했어요. 좀 아쉬운 시즌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손에 닿을 수 있는 거리였는데 아까웠다. 상대가 너무 잘하는 선수여서 타격왕은 이정훈 선수였죠. 3할 6푼이었고 전준 선수 3할 4푼 8리였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너무 잘하는 선수여서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면서 다시 준비해서 도전하고 싶다. 전경기 다 뛰었을 때 성적이 좋았다. 올해도 그만큼 집중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남겼습니다. 자, 그래서 일루수로 일단 25경기 정도로 좀 더 디테일해졌죠. 그 20에서 30경기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정말 확실하게 25경기, 그리고 선발 쪽보다는 경기 후반에 일루수를 보는 느낌으로 아마 좀 디테일하게 준비가 이제 그 오더가 내려온 것 같은데, 아무튼 뭐 하나의 재미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팀이 지금 보면은 좌타자들이 외야수 자원이 많아요. 지금 봐도 장두성 선수, 그 다음에 추지현 선수, 황성빈 선수, 강로한 선수, 이렇게 다 이제 좌타 외야 요원들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고승민 선수, 뭐 김재호 선수, 이 정도 전부 다 이제 외야수인 좌타자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 좌타자들의 특징이 발이 빠른 선수들이 많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황성민 선수도 대단히 빠른 선수고요, 장재홍 선수도 대단히 빠른 선수고, 뭐 강로한 선수도 이제 빠른 편의 주력이 가지고 있고, 추지현 선수 느립니다. 예, 고승민, 김재호 선수도 빠르고요. 이렇다 보니까 그 경기 후반에 전준우 선수가 1루를 봐주면 엄청난 플러스가 될 거라는 게, 이런 팀에 있는 외야수를 보는 이제 좌타자 겸 발이 빠른 선수들이 대타 대주자로 활용이 될 수 있는 폭이 대단히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신용수 선수도 이제 좌투수 대타로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경기 후반에 1루수로 전준우 선수가 봐주는 게 굉장한 플러스가 되고, 작전상에서 되게 선택지가 많아지는 얘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거는 올 시즌 우리 팀 야구가 보는 재미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성적이 좋고 안 좋고 그건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확실한 거는 그런 아기자기한 재미, 좀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재미는 확실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96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클로징 멘트를 이제 바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다 보셨겠고 커뮤니티에 올렸지만은 올 시즌 그 캐치프레이즈로 윈더 모먼트라고 이제 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이제 레디 투 윈을 계속 썼었는데, 그게 SBS인가 MBC인가 뉴스 보도에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일단 저는 그렇게 쓰고 있었는데, 올 시즌 공식 캐치프레이즈는 윈더 모먼트라고 나왔고, 40주년이에요 팀이. 2082년부터니까 그래서 40주년 기념 로고도 만들었는데 대단히 잘 만들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팀에서 만들었던 로고 중에 제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뭐 기념품 같은 거를 만들어도 진짜 그냥 뭐랄까 장식품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디자인이 멋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여기까지 아이고 롯데 우피였습니다. 윈더 모먼트 롯데 자이언츠라고 클로징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아이고 롯데 우피였습니다. 원더 모먼트 롯데 자이언츠.